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가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이야기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육이를 키웠던 분들이라 그러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다육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아름다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는 서서히 가을을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조금씩 물을 주기도 하고 조금씩 분갈이도 하고 조금씩 분갈이를 하기 전에 분갈이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조금씩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2주만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온이 많이 달라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게 되면 결국은 여름 농사를 힘들게 버텨왔던 거를 잃고 마는데요. 그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정보를 오늘 조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순, 딱 2주 남았습니다. 9월까지 이제 말복이 지나면 분명 조석으로는 좀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다른 계절과 다르게 여름이 너무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일기예보상에는 9월까지는 이제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상 더워도 조석으로는 분명히 다육이 뿌리가 9월 이후부터는 충분히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갈이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봄에 분갈이를 했던 분들은 이제 물 주기를 하기 시작할 거고, 전체적으로 약방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고 여름에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파헤쳐진, 아니면 화분 속에 그대로 둔 그런 다육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갈이를 안 했던 분들은 분갈이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상토 또는 배합토, 아니면 펄라이트, S라이트, 그 다음에 퓨리라이트, 그 다음에 산야초, 훈탄, 마사,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갈이 재료를 복잡하게 쓸 필요성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토와 S라이트, 그 다음에 마사, 펄라이트, 그 다음에 훈탄 정도인데요. 훈탄 같은 경우는 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분갈이를 할 때 훈탄 소재를 많이 넣거나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 소재를 많이 넣습니다. 그 결과 작년과 다르게 확실히 곰팡이병과 무름병이 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배습, 통기의 그런 효율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효과가 눈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작년과는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라늄에도 그런 그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 훈탄 소재의 그런 분갈이 소재를 많이 넣었을 때 지금 장마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장맛비를 어느 정도 맞췄는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라늄 같은 경우도 이 습도에 아주 약한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식물도 장맛비를 맞으면서도 여름을 나고 있는 걸 봐서는 역시 확실히 이 분갈이 소재의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 그 다음에 마사, 이런 통기성 좋은 재료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 가지고 분갈이 옹토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이 장맛비에 노출이 됐다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상토 성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화분속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름에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상토 비율을 30% 정도 넘지 않게 해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토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여름에는 힘들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을 분갈이에는 이제 상토 성분을 많이 넣어서 성장을 유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분갈이 재료를 미리 준비를 해서 가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가을 분갈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장 위주의 그런 분갈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토를 뭐 40%를 넣든 뭐 50%를 넣든 그 키우는 특징에 따라서 비율을 조절을 하면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퓨리라이트나 에스라이트, 탄 소재 그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통기와 이런 물의 그런 배습 부분에 있어서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습도가 높다 그러면 이런 통기성이 좋은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오히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갈이 재료가 준비가 됐다면 두 번째로 이제 가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름에 이제 힘들어 했던 그런 다육이들이 있을 겁니다. 물을 줘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잎이 어느 정도 너무 많이 화상을 입어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인 다육이들, 아니면 이제 하엽이 많이 져서 하엽 제거를 하는 다육이들, 아니면 무름병이 와서 고개를 숙였던 그런 다육이들, 그런 다육이들은 이제 서서히 꺼내서 줄기를 잘라서 뿌리를 말리거나 줄기를 말리거나 그런 작업을 한 2주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잘라서 그냥 흙에 심지 말고 한 2주 정도는 바깥에 그냥 두시면 9월 정도 접어들면 실뿌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실뿌리가 났을 때 분갈이를 해주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무리를 해서 이제 주기를 자른 상태에서 다 한 2-3일 말린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2-3주 정도 이렇게 충분히 말린 다음에 실뿌리가 조금 났을 때 심어주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매해 느끼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그 줄기를 잘라서 2-3주 충분히 말린 다음에 분갈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잎이 많이 떨어졌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이제 거름 성분을 넣어서 분갈이를 해 주는 게 좋은데요. 잎이 떨어졌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직광에 내놓으면 그 시간이 아주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가기 때문에 그 방근이라 그러니까 완전 그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늘이 아니고 해가 한 2-3시간 정도 드는, 그리고 완전 어둑어둑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약간 그 햇볕이 비쳐서 그 주변까지 좀 밝아지는 그런 환경에서 9월을 보낸다 그러면 잎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잎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 자구가 나오면서 더 잎이 어느 정도 메꿔지는 그런 부분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많이 떨어지거나 잎이 작아졌던 그런 다육이들은 인위적으로 잎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9월을 낳는 게 오늘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화분에서 꺼냈던 다육이를 바로 분갈이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잔뿌리가 있다 그러면 바로 분갈이를 해줘도 되는데, 이 잔뿌리가 없는 줄기를 자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 한 2주 정도 충분히 말린 다음에 마른 흙에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9월 달에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분갈이 흙이 완전하게 마른 흙을 넣기보다는 스프레이로 한 2-3번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약간은 습도가 좀 있는 그런 상태의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또 다육이가 빠르게 이렇게 이 자리를 잡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분갈이 재료가 준비되고 뭐 이런 아팠던 다육이 아니면 분갈이를 하려는 다육이 아니면 줄기를 잘랐던 다육이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외부에서 한 2주 3주 이렇게 2주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2주 정도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건조하고 그랬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 분명히 이제 병충해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충제를 한 번씩 쳐주는 게 다육이를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충제는 너무 진하게 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육이가 병해가 보인다, 병증해가 보인다 그러면 진하게 쳐줘도 예방적인 차원이다 그러면 약간은 좀 희석 비율보다 약간은 좀 약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친환경 약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박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약을 쳐줌으로써 이런 병에 걸렸던 다육이들이 회복되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독성이 강한 약재들 같은 경우는 2, 3회만 쳐주어도 충분히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친환경 약재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쳐주면서 병충해에 걸렸던 다육이가 잘 견디고 있는지 박멸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병충해가 끝났다 그러면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차각막을 서서히 걷어야 되는데 이 차각막을 한번 확 걷어버리면 가을 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각막을 반나절은 덮고 반나절은 열어주는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훈련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아침 햇살이 은근히 강합니다. 은근히 강하기 때문에 한 4시, 3시 반 정도에 열어서 그 다음 아침 한 10시까지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있다가 10시부터 또 그 다음에 덮어주는 그런 패턴으로 9월을 보내는 게 어떤 다육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양제도 좋지만 물만 잘 줘도 다육이를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9월 한 달만큼은 과도하게 물을 주기보다는 물을 약간씩 이 500ml 물병에 한 3분의 1 정도씩 조금씩 소량껏 준다라는 생각으로 9월 물주기를 시작하고요. 9월 물주기가 이제 끝난다 그러면 10월 정도 들어서는 저명간수로 주어도 충분히 이 다육이들이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뿌리 손질했던 다육이나 뿌리가 약했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보다는 일반 물주기로 이렇게 9월, 10월을 보내는 게 또 다육이가 빠르게 이게 화분에 활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저명간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양의 물을 공급하는 게 오히려 더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총 4가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 그러면 가을 한 10월 이후부터는 아주 멋진 다육이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분갈이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갈이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분갈이를 할 예정인데요. 분갈이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 그러면 저처럼 한 8월 말 정도에 분갈이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분갈이를 하고 나서 절대 물을 1주나 2주 정도는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다육이 가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